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024년에는 금융資産이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십니다. 즉 쉽게 말해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또한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 되면 기초연금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재산과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탈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알기 쉽게 천천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은행예금, 현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예금,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이자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에는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상 순서를 보시고 원하시는 구간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입하여 비교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하는 소득평가액과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만들어지는데요. 따라서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내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지급액을 최대로 받는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약 53만 4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 마이너스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계산해보면 내 소득 인정액이 약 179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고요. 부부가구의 경우 약 28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는 금융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금융재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인 수시입출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정금,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조사합니다. 채권, 어음, 수표 등은 액면가를 반영하고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은 최종 시세가액을 반영합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 정기지급 금액과 최종 잔액을 반영하고요. 연금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정기지급 금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합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은 다양한 종류가 반영이 되며 금융재산마다 반영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이런 금융재산들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징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금융재산들을 다 포함하되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도 감액을 해줍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관련 소득 인정액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준 금액에서 4%를 곱해줍니다. 거기에 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내 금융재산 관련 월 소득 인정액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 내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감액했을 때 남은 금액이 0원 또는 그 이하라면 금융재산도 0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산식을 통해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은행예금이 만약 1억 원 정도 있는 경우 1억 마이너스 2천만 원 기본공제에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26만 원이 내 월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아무 재산도 없고 현금 1억만 은행에 보유하고 있다면 내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내 소득, 재산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금융재산 5천만 원은 월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 되고요. 금융재산 2억 원은 월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 3억 원은 약 9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금융자산만 있는 경우 이렇게 3억 원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절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은행예금, 금융자산을 통해 받고 계시는 이자 금액을 가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자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두었고 4% 정기예금을 은행에 가입해 두었다면 1년간 이자는 세전 약 2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소득 인정액 계산은 2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되고요. 매월 4만 원까지 이자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원을 해주면 대략 12만 6천 원이 됩니다. 이게 이자 금액의 월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면 금융자산 소득 인정액과 이자 관련 소득 인정액을 합산해서 내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1억, 2억, 3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4%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표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내 재산이 금융재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은행에 5천만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1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12.6만 원. 그래서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적으로 월 22.6만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1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26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29.3만 원, 합계 내 월 소득 인정액은 대략 55.3만 원이 되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2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약 62만 6천 원으로 내 월 소득 인정액은 합계 약 126만 6천 원이 되겠고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은행에 3억 원이 예금으로 있으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은 약 93.3만 원, 이자 소득 인정액은 96만 원으로 합계 189.3만 원이 되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어서 일부만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금융재산의 기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은행예금 2억 8천만 원에 4%를 받는 예금을 보유하신 경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행예금 2억 8천만 원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 소득 인정액 약 86만 6천 원, 여기에 이자 소득 인정액 89만 3천 원을 더하면 합산 소득 인정액은 약 176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213만 원에 34만 원 이상 금액이 못 미치는 기준이 되므로 해당 예금액은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3억 원이 있더라도 일부 감액이 되긴 하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재산만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보통은 여기에 추가 금융재산, 그리고 일반 재산, 그리고 내 소득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금융재산이 3억 원이 있다면 기초연금은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이자 수령액이 언제쯤 반영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자 소득의 재산 반영 시기를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에 다음해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 올해 12월 이자를 받았다면 내년 4월 정기조사 때 반영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작년에 고금리 시점에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현재 예금 만기가 도래되어 이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표를 보시고 내 이자 소득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통해 내 재산, 소득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내년 내 소득 인정액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